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지난 시간 지갑에 관한 영상 보시고 많이들 도움 되셨나요? 2부 영상 돈이 마르지 않는 지갑 만드는 방법에 관한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만약 지금 내가 금전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내 주변 인물 5명을 떠올려 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의 사랑을 받으려면 지갑에 무조건 채우기보다 비우는 게 우선이듯이 내 인맥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오늘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이 악질의 사람들, 손절해야 하는 사람 1순위, 바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는 대놓고 티가 납니다. 선천적으로 극단적이고 잔혹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티가 나고 일반인과 섞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착한 우리들이 마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만큼이나 악질인데 티가 안 나는 20명이 1명꼴로 많고 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버젓이 누리고 다니는 이 소시오패스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나의 외로움을 우정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나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해 먹는 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볼 너무너무 중요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손절해야 하는 사람 크게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입니다. 오늘은 소시오패스를 다룰 건데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의 바로 직전의 단계,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너무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코패스,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선천적으로 나쁜 놈입니다. 공감 능력 제로, 죄책감 제로, 극단적 상황, 맥락,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어 자체도 굉장히 원초적인데 성, 음식, 은신처, 즉 기본적인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있든 말든 단어 자체도 듣고 있기 굉장히 거북스럽고 민망한 단어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왜냐면 다행히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이미 범법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만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징만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병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은 항상 다른 사람의 몫이고 자신만 옳은 사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 기쁨, 수치심, 미안함의 감정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잘생겼고 본인이 제일 뛰어나고 본인 말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이나 미안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후지고 모질한 인간들 뿐인데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밑으로 깔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를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자꾸 들러리를 서게 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사람, 자기 편한 장소, 자기가 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는데 왠지 나를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사람,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을 자꾸 들게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자기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 학창시절 정상적이지 않았던 불량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추억이라면 매일 똑같은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게 현존에 있는 친구에게 재밌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끼지 못하면 무리 속에 끼지 못하는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상대를 무시하면 자신이 높아진다고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이런 이기적인 자기애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도 이렇게 나쁜데 왜 제가 끊어내야 되는 사람 1순위, 손절해야 되는 사람 1순위로 소시오패스를 꼽았을까요? 소시오패스는 악마의 얼굴만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선배, 다정한 오빠, 착한 친구, 정 많은 언니의 얼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치듯 지나치는 얕은 관계가 아니라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20명 중 1명 꼴인 이 소시오패스가 내 가족이고 내 동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을 꼭 알고 대처할 필요가 매우 시급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버젓이 당당히 누비고 다니는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꾸 미안한 상황이 발생된다. 무슨 뜻이지? 소시오패스의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언어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내가 조금이라도 불쾌한 내색을 내비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넌 왜 그렇게 받아들여?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상대방이 널 무시하는 거야.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맞지?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동정심과 불안을 이용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나붐시클릿TV 지난 영상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영상으로 이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가스라이팅의 사전적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가스라이팅이란 상황을 조작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린 매일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의 선택이 늘 좋고 옳은 선택만은 할 수 없겠죠. 때론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좌절의 순간에 심적으로 괴로워서 이 친구에게 위안을 받고자 만납니다. 그때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거봐, 그 일은 너랑 안 맞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어야지. 나한테 물어보고 했어야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들은 지금 나를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무기력을 주입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왜?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하려는 검은 목적이 숨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언가를 잘 이용한다. 소시오패스의 생명력은 지배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지배 욕구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해요.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선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일과 친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할 땐 친구 애인이었다가 쓰임새가 닿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거절했다. 우선 거절하지 못할 만큼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물을 쳐놨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똑똑한 상대방이 그에게 빠져나오려고 거절을 했다. 이들은 이때 본인의 필살기, 매력적이고 착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동정심과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우했던 가정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과 체면을 이용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소시오패스 A와 B가 있어요. 이 둘은 어릴 적 친구예요. 소시오패스들끼리도 싸울까요? 재밌는 질문이죠? 싸웁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나 지적 수준이 우월하다면 싸울 일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 친구들 다시는 안 보겠다 싶을 만큼 심하게 자주 싸웁니다. 하지만 이들 소시오패스들은 우리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죽자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은 죽자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싸우든 화해를 하든 나에게 이득이 되고 욕심이 충족이 되면 싸움을 멈춥니다. 이들에게 싸움은 목표 달성에 대한 이용수단일 뿐인 거죠.
또 소시오패스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부족해서? 아니요. 그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나를 쥐락펴락했던 것처럼 이미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놓았기 때문이죠. 내가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미 매력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신뢰를 쌓아놓은 상황이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나의 험담을 도배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소시오패스는 뭔가 잘 이용한다 그랬어요. 나의 험담을 이용해 자신의 신뢰를 쌓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발 늦은 나는 내 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시오패스의 특징 그 세 번째, 자기중심적이다. 영화 속 이야기처럼 꽤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추억을 쌓은 당신. 그 사람은 당당했고 남자다웠고 카리스마도 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늘 혼자 있게 만들고 이용당했다는 느낌도 들고 자주 연락두절이 됩니다.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면을 벗은 겁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지독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사과할 줄 모르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공감 능력 0입니다. 공감을 잘했던 것 같은 느낌은 0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본인이 이해 못했으면서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라면서 또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군가가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됐든 이성 친구가 됐든 선후배가 됐든 그 사람이 주도권을 우리 집에서 자꾸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내 컴퓨터를 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고 TV도 자신이 원하는 채널만 보고 잠자리나 소파에서도 가장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의 지출이 어느 순간 나에게보다 그 사람에게 더 들어가.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안 써. 심지어는 집안의 소품이나 인테리어만 바뀌어도 자기 돈은 들어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취향이 아니면 관여를 하고 잔소리를 해대.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얘기는 관심이 없어. 내 걱정을 안 해. 연락두절.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경쟁 심리를 일으키고 거짓말을 잘해. 심지어 거짓말을 들켰을 때 침묵하거나 피해.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 짜증나게 하네. 미안함이 없어. 이 모든 게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성향. 드디어 가면을 벗은 겁니다. 소시오패스는 정상인에 비해 도파민이 4배나 높다고 해요. 도파민은 높은 목표를 세웠을 때 한 번,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한 번 해서 총 2번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 20분 하던 운동을 25분으로 늘리고 30분으로 늘리고 이렇게 더 큰 목표를 세웠을 때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 성장이나 발전, 운동 등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 난잡한 이성교제, 즉석 만남,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이나 게임으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종류가 됐든 중독은 더 큰 의존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등 2중, 3중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소시오패스가 이런 종류의 사람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 이런 소시오패스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이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시오패스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 제시해 드릴게요. 부부라고 해서, 연인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시오패스에게 나의 24시간이 모두 오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그 만만한 시간이 결국 그의 먹잇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모두 내어주고 감정을 내어주는 동안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거고, 반면 지금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셀프 쓰담, 셀프 칭찬, 나에게 감동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시오패스에게 시달린 나를 어떻게 들어올릴지, 과연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재생시킬지 너무 중요하고 절실한 방법,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 실천할 수 있는 꿀팁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내 얘기였다. 내 마음을 치유해줄 필요성을 느꼈다. 느낌 빡 오시는 분들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셨다가 내 영혼을 살려줄 아주 중요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소시오패스로 지친 내 영혼을 똑똑하게 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아직도 라붐시클릿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즐겁게 노래하는 영상이나 내면아이 상처치유법, 인간관리 개선법, 부자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